보라커피. 자, 오늘 제가 3잔의 커피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오마카세의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는 클린 앤 클리어,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게 한번 준비해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클린컵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고, 커피를 잘 모르시더라도 오늘 제 설명을 들으면서 한 잔씩 드시다 보면 아, 이게 클린컵이구나, 깔끔하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라인더는 코만단테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잔은 강배전이니까 24, 25칸 쓰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잔을 좀 고소한 커피를 준비했어요. 올드 젠틀맨이라고 인도네시아 만델링이랑 브라질을 블렌딩을 했고요. 제법 강배전입니다. 아가투로 넘버가 한 53, 4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산미는 아마 거의 못 느끼실 거고요. 커피다운 맛을 첫 번째 잔으로 여러분들한테 선사를 할 건데, 오마카세다 보니까 여러 잔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드시다가 속이 좀 쓰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잔은 특별히 더 깔끔하게 추출을 할 거고요. 오늘 첫 번째 커피는 바디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드셔보시고 나서 입안에서 물맛이 나는지 아니면 커피다운 맛이 입안에 남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중적으로는 고소한 맛을 좀 좋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딱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식문화랑도 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식사를 하고 나서 후식으로 먹는 음료의 문화가 누룽지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음식 같은 경우에는 반찬 문화잖아요. 여러 가지 반찬이랑 이렇게 입안에 넣어서 먹으면서 뭔가 조합을 맞추는,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밥을 먹고 어떤 반찬을 몇 가지를 섞어서 입에서 이렇게 조화를 시켜야 맛있는가, 이런 게 우리나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들은 밸런스가 딱 맞습니다. 김치라고 하는 뭔가 산미가 있는 반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느끼한 거를 먹어도 밸런스를 잡아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을 딱 먹고 나면은 그 음식 하나만 가지고도 이미 개운함을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서양 문화로 가시게 되면 대부분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파스타를 먹으면 느끼하죠. 그래서 뭐를 항상 곁들입니까? 와인을 항상 같이 곁들여 먹는 문화가 잡혀 있어요. 자, 느끼한 음식은 신맛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김치라고 하는 문화, 장아찌 문화, 이런 것들이 이미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굳이 디저트로 산미가 있는 거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음식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고소한 거를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룽지인 거죠. 왜냐하면 밥을 만들고 나면 누룽지가 생기잖아요.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은 물을 부어야 되거든요. 물을 부어 보니까 구수한 탕이 나오죠. 네, 그거를 디저트로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문화가 자리 잡아 오다가 전기밥솥이 등장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룽지가 이제 안 생기는 거예요. 일부러 만들어야 돼, 눌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룽지가 점점 사라지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또 찬물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차, 결국엔 또 어떤 맛이죠? 고소한 차죠. 둥글레차, 보리차, 옥수수차,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제 디저트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커피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에 자리 잡았던 커피들은 당연히 고소한 맛의 커피가 조금 더 우리나라 식문화에 잘 어울리더라는 거죠. 지금은 물론 이제 다양한 나라의 식문화들이 우리나라에 다 이제 들어와서 뭐 이탈리안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와인도 많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커피도 이제 스페셜티 시장이 자리 잡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고소한 맛의 커피가 조금 줄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커피는 커피다운 고소한 맛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드릴 거고요. 맛도 있어야 되겠지만 커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추출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와, 어떻게 하면 저런 맛이 나지? 라는 좀 약간 퍼포먼스 같은 느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시다시피 강배전 온도를 첫 잔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정도 강배전 온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드시면 혀에 아리는 맛이 분명히 남게 될 거예요. 쓴맛이 분명히 남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첫 번째 잔을 드릴 때 쓴맛이 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되는데 아마 혀에 느껴지는 쓴맛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커팅이 될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추출할 때 100도씨의 끓는 물을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놀라야 정상이긴 한데 지금 토할 못 들이세요? 원래 아니 이런 강배전 아가트를 53을 100도로 내린다고 이렇게 하셔. 그걸 기대하고 왔거든요, 제가. 네, 제가 이제 네. 뭔가 조작된 리액션을 좀 나중에 드셔보시면 와, 이 강배전을 100도로 추출을 해서 쓴맛이 안 나? 이렇게 느껴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100도가 되었습니다. 김이 나는 보이시죠? 네,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잔을 연속적으로 내릴 거고요. 시간을 좀 짧게 하는 편인가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길게 합니다. 저는 커피를 할 때 굉장히 좀 원리적으로 접근하는 편이라서, 제가 어릴 때 과학 영재반이었거든요. 뭔가 이런 원리를 되게 좋아하고 원리가 없이 단순 암기시키는 거 너무 싫어해서 커피를 처음에 배울 때도 좀 그랬어요. 몇 g을 붓고 몇 ml를 내리고 분쇄도 어떻게 하고 하세요. 근데 저는 항상 마음에 의문이 있는 거죠. 왜요? 왜 그 온도로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했는데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너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이런 레시피들은 이제 그런 이제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서 저는 100번 내리면 100번 똑같이 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뽀록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게 추출하니까 실패를 하면 실패를 한 줄 제가 스스로가 알고 뜸들이기를 길게 할 겁니다.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물 분자 이동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뜸들이기가 끝나고 나면 이 커피도 분자 이동 속도가 더 빨라지는, 흡수 배출이 빨라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끓는 물을 쓰게 되면 쓴맛이 나는 건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첫 물은 100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한 디게싱을 줄 거고요. 섞어버릴 거예요. 왜 썩느냐? 가스가 많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면서 사이사이에 틈이 생길 텐데 약간의 불규칙하게 랜덤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 불규칙해진 것들을 갈아엎는 겁니다. 비빔밥처럼 비벼줄 겁니다. 이 테크닉 온전히 제 테크닉은 아니고요. 저희 스승들한테 배웠던 것들 하나씩 적용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커피를 그렇게 막 쓰는 건 아니죠? 네네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매장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때 제가 이렇게 이 레시피만 가지고 장사를 했던 때도 있긴 있는데, 그때 특징이 뭐냐면 오셨던 분들이 무조건 단골이 돼요. 왜냐면 똑같은 맛을 다른 카페에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호불호는 조금 갈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니까 조금 자극적이면서 애프터가 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커피거든요. 첫 잔이기 때문에 깔끔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가장 깔끔한 한 잔을 준비해 드릴 거예요. 자, 이 커피는 배전도가 높기 때문에 허니컴이라 그러죠. 조직 상태가 이미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물의 흐름이 빠를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져줄 겁니다. 살짝 다져줘서 물의 흐름을 조금 느리게 만들어서, 너무 세게는 아니고 약간의 탬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를 살짝 화산 분화구처럼 파줄 거예요. 드리퍼 모양이 이렇게 생기니까 가운데 층만 깊으니까요.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자, 이렇게 강배전 커피로 클린컵을 잡기 위해서는 채널링이 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제일 집중을 해서 커피 퍽의 모양을 만들어 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향이 다 날아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향이 날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커피는 향보다는 맛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향 좋은 커피는 이제 많으니까요. 과감하게 향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커피니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텔링 기억하시죠? 보리차, 누룽지 문화를 생각하시면서 느낌을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식사하고 오셨나요? 한식 드시고 오신 분 오늘 딱 맞을 거예요. 드셔보시면 이제 아직 온도가 너무 안 떨어져서 찬물 조금만 섞을게요. 감각에 의존했기 때문에 온도계 쓰지 않겠습니다. 사실 정확한 온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져서 뜸들이기는 동시에 하고 추출을 한 잔씩 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향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추출 방식은 점드립까지는 아니지만 점드립에 가까운 투과식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빠지는 양만큼 계속 물을 부어주는 방식. 그래서 물과 커피가 접촉하는 시간이 거의 일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채널링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에스프레소와 핸드드립의 중간 그 정도 되는 추출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프레소가 투과에 가깝죠. 핸드드립 중에서도 가장 투과에 가까운, 그래서 굉장히 진하게 소량만 추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수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잔이 완성됐어요. 에스프레소와 같기 때문에 가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해도 컬러를 여러분 보시면 전혀 연하지가 않죠. 실제로 저희 매장에 저희가 가수하는 모습 보고 커피를 안 드시고 나간 손님도 계셔서 제 개인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던지고 가셨는데, 그렇게 물 썩는 건 핸드드립 아닙니다 이렇게 했나? 뭐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 아무튼 제가 15년 했는데 아니래요. 그래서 진한데 이렇게 깔끔해?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은데요. 잔을 옆으로 좀 전달해 주시고요. 받으신 분들은 바로 드시고요. 소감을 한마디씩 이제 나눠주시고 다음 잔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다 드셔도 되고 못 드시겠으면 놔두셔도 되는데 제가 잔을 다 따로 준비했기 때문에 옆에 두시고 또 같이 드셔보셔도 돼요. 맛이 딱 끊어지는 거. 그렇죠. 네, 뒤끝이 없이 깔끔하니까 이런 커피를 추출을 하면 한 잔을 다 먹어도 좀 속쓰림이 적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끊으면 너무 연하지 않을까 하는데 드셔보시면 물맛은 안 느껴지죠. 되게 커피니스가 충분하게 느껴지는, 원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고요. 예전인데 진짜 뒤에 쓴맛이 나도. 그렇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뽀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뽀록으로. 누룽지 먹는 진짜 고소한 느낌이 나요. 커피다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커피니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제 마지막 잔이 사실 필살기인데요. 기대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잔은 제가 산미있는 커피를 준비해 드릴 겁니다. 고소한 걸 드셨으니까. 근데 이번 산미있는 커피도 역시나 이 주제에 맞게 클린 앤 클리어, 깔끔한 게 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커피숍을 하면서 산미있는 커피들을 손님들한테 제공할 때마다 듣는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싫어하실까? 싫어하시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신맛 자체를 싫어한다기보다는 그 밸런스 자체를 싫어한다가 아닐까. 과일 같은 경우에도 신맛이 많은 과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잘 익은 딸기 상상을 해보세요. 단맛이 있죠. 새콤달콤이라는 표현을 하죠. 잘 익은 블루베리 달달하면서 새콤하죠. 호불호가 없이 다 좋아하는 과일들은 새콤달콤하다. 그러니까 신맛도 있지만 단맛이 같이 수반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커피를 먹을 때 왜 그럼 호불호가 이렇게 많이 갈릴까라고 했을 때 단맛이 부족한 산미를 표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트키로 설탕을 타서 여러분들 드린 이런 건 하지 않을 거고요.
오로지 추출로만 가지고 단맛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미 있는 커피를 다시 한 번 더 방금처럼 투과식을 이용할 건데 역시나 자극적인 쓴맛이 나오기 전에 커팅을 할 겁니다. 커피 안에는 단맛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설탕의 단맛은 아니에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이렇게 먹거나 씹을 때 침이랑 만나면서 느껴지는 그런 은은한 단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단맛들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이 안에 있는 단맛은 분명히 한정적이겠죠. 이 한정적인 단맛들을 우리가 더 만들어낸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의 단맛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단맛이 잘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쓴맛이 안 나오도록 추출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극을 줄임으로써 단맛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커피는 주시입니다. 주시. 주스 같은 느낌의 질감 느끼실 수가 있고요. 새콤달콤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는 커피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분쇄도는 그래서 진리에 23클릭으로 갈 거예요. 제가 이 오마카세 대본을 준비하느라 시간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우지는 못해서 제가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긴 한데 드시면서 제가 하는 말들과 이해를 하면서 드셔야 더 재밌을 겁니다. 두 번째 커피는 우간다에서 나온 커피입니다. 이번은 약배전이기 때문에 허니컴이 굉장히 좀 부족해요. 그래서 뜸들이기를 한 다음에도 물을 한 번 더 끓일 겁니다. 추출할 때도 100도에 가깝게 사용을 할 거고요. 한 번 더 추출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원하시면 제가 튜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선명하게 달라고 하면 제가 선명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총 3잔 중에서 2잔은 맛에 치중하는 잔을 준비했고요. 마지막 한 잔은 향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잔을 준비했기 때문에 두 번째 추출도 향은 조금 포기하고 맛에 집중하는 추출을 해볼게요. 추출하는 방식은 아까랑 원리는 똑같고요. 배전도가 약하기 때문에 약배전에 어울리도록 지금 온도만 조금 조절해가지고 할 겁니다. 뜸들이기 시간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갈 거예요. 물을 흡수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시에 어울리는 잔을 준비했습니다. 클린컵을 역시나 동일하게 한번 느껴보시고요. 과일 같은 뉘앙스, 아무것도 타지 않은 커피 안에 있는 단맛이 가장 잘 느껴지도록 자극을 컨트롤한 커피입니다. 두 번째 잔의 이름은 주시입니다. 우리 스텝 하나 드시겠어요? 네. 호불호가 갈리기 조금 어려운 산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자극이 더 나오면 이제 호불호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신맛 나는 커피를 싫어할까? 고민했던 것에 대한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커피가 모든 사람한테 최고의 커피가 될 수는 없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가장 적어질 수 있는 산미 있는 커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잔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정말 신기한 게 많으니까 눈 크게 뜨고 보시고요. 충격받을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퍼포먼스. 여러분들 상식을 좀 깨뜨려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 잔은 원두가 요거밖에 없어요. 물론 생두는 좀 더 있는데 제가 레시피 만들다 보니까 이만큼 남아가지고 딱 한 번 시원하면 끝날 거라 가지고. 자, 마지막 이 생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접 산지에 가서 찾아온 생두를 로스팅을 한 거고요. 파인 로부스타입니다. 파인 로부스타 뭔지 아세요? 로부스타가 뭔지는 아시나요? 커피에도 품종이 있습니다. 아라비카하고 로부스타. 그렇죠. 네, 아라비카 품종과 로부스타 품종, 가장 유명한 품종인데, 로부스타는 사실 메인 품종은 아니고요. 카네프라라고 하는 품종의 하위 구분입니다. 로부스타는 일반적으로 조금 저렴한 커피에 속합니다. 맛과 향이 다채롭지가 않다라고 알려져 있고, 뭔가 참깨 같은 고소한 맛만 나는 그런 커피, 그리고 쓴 커피, 진한 커피, 카페인이 아라비카보다 2배 정도 많은 커피, 이렇게 알려져 있고, 왜 저렴하냐고 하면 아무 데서나 막 다 잘 자라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키우려면 키울 수 있을걸요? 그 정도로 고산지되고 뭐고 이런 상관이 없이 잘 자라고 병충해에 굉장히 강해서, 실제로 현지 산지에 가보셔도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좀 저지대에서도 그냥 키우고 있는데,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큰 고산지대로 가야 잘 자랍니다. 밤이 됐을 때 좀 온도가 떨어져야 브로카라고 하는 벌레가 살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로부스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그냥 막 프로세싱 해가지고 그냥 막 파는 커피.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믹스 커피들이, 인스턴트 커피들이 다 로부스타로 거의 만들었고, 인스턴트 커피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부스타 수출로서는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농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00% 아라비카 원두로 만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아라비카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심지어 맥심이나 이런 것들도 아라비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커피 산지 기술도 발달했고 아라비카 생산량도 늘어나고 저렴한 아라비카가 많아지다 보니까 굳이 로부스타를 살 필요가 없어지는, 이제는 이게 역전이 돼버렸어요. 로부스타 가격과 아라비카 제일 싼 거 가격을 비교했을 때 로부스타가 좀 더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라비카를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로부스타가 굉장히 많이 잊혀지고, 농장에서도 로부스타 품종을 막 뽑아내고 있는 상황 중에 파인 로부스타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라비카에서도 스페셜티 커피가 있잖아요. 로부스타계의 스페셜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로부스타 품종을 그냥 버려버릴 게 아니라 맛있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프로세싱 기술이 막 발전했잖아요. 그 기술을 로부스타에 접목을 시키고 농사 기술도 접목을 시키면 현대적인 방식으로 하면 로부스타가 더 맛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이제 시도하다 보니까 파인 로부스타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도 그 파인 로부스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죽기 전에 한 번 정도 겨우 만날 수 있는 커피. 그 정도로 굉장히 파인 로부스타가 소문으로만 무성하지 실제로 먹어본 사람이 없는 그 정도로 굉장히 희박한 건데 저도 그걸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베트남이랑 동남아 위주로 먼저 돌았거든요. 로부스타가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바리스타들을 사귀고 하다가 우연찮게 들어간 베트남의 한 카페에서 그냥 가서 원두도 하나 선물하고 막 얘기하고 놀다 보니까 얘가 어디서 하나를 꺼내가지고 이것도 한번 먹어봐 해서 줬는데 바나나 같은 향이 막 나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러니까 파인 로부스타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디서 구했어? 하니까 자기네 나라 남쪽에서 난대요. 그래도 생두 좀 살 수 있어? 하니까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 2kg를 사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그걸 테이스팅을 해보니까 클린컵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로스팅을 해도 어떻게 추출을 해도 클린컵이 안 잡혀가지고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 2%가 부족하다. 근데 일단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동네 근처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역시나 바리스타 친구가 많아지면 입소문을 통해서 결국엔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 커피는 호이안에 있는 한 카페에서 발견을 했고 당락이라고 하는 남부지방에서 나는 커피입니다. 이 커피는 한국에 돌아와서 테스트를 했을 때도 클린컵이 끝장납니다. 물론 이제 로부스타 기준에서 끝장나는 거라 아까 드셔보셨던 아라비카 비해서는 클린컵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괜찮으실 거예요. 이 커피의 특징은 뭐냐면 마치 오크통에서 발효를 시킨 것 같은 위스키 같은 느낌이 특징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약배전입니다. 네, 굉장히 라이트하게 볶았고요. 로부스타 특유의 고소한 향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분들은 드셔보신 적이 없다. 없는 희귀한 거의 아마 없을 걸로 알고 많이 있어요. 없는지. 네, 제가 그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들한테만 소량으로 조금 한 100g씩 드렸나? 진짜 소량씩 한 30명한테만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경험을 해보셨는데 근데 아마 파인 로부스타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마 추출을 잘 못하셨지 않을까. 이것도 먹는 방법이 좀 다른데 아마 실망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드셔보시고 아부대장이 내린 커피를 먹어보고 그 느낌을 소문을 많이 낸 한 사람당 10명씩 이렇게. 워낙 배전도가 약하기 때문에 역시나 뜸들이기 높은 온도 100도로 할 거고요. 추출은 차가운 물로 할 겁니다. 다시 할게요. 지금 반응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자, 로부스타는 추출을 차가운 물로 할 거예요. 아, 이런 걸 고장났다고 하는 거구나 지금. 가스를 한번 두드려서 빼줄 거긴 하지만 이번에는 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추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완전 생차물이면 정수 거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최대한 발효치를 좀 잡기 위해서 한 거고요. 뜸들이기를 가장 높은 온도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추출 준비는 되었으니까 차가운 물로 내리더라도 보시다시피 컬러는 충분히 진하게 원하는 성분은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거품은 1도 나지 않아요. 절대 물을 많이 주입하지 않을 거고요. 성분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끌어줄 겁니다. 원래 제가 추구했던 바의 방식은 이런 거였어요. 손님들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제가 한 4년, 5년 정도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이대로 살다간 제가 거지가 될 것 같아가지고 진짜요. 아무리 많이 추출을 해도 하루에 팔 수 있는 잔수가 한정적이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면. 그렇다고 커피를 뭐 3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5천 원 받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 그렇게 추출은 끝났고요. 이번에는 아이스로 할 건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사람은 왜 감으로 하지? 저울도 안 쓰고 자꾸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증언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일정한지 지금 드셔보셔야 되는데. 즐거우신가요? 이게 한번 하는 거는 그렇게 안 어려운데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거 막 짜는 게 어려워서. 근데 이미 짜놨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저희 매장에서 좀 초대해서 해도 좋겠다. 그때 또 비행기 타고 와야겠네요. 오야 퍼포먼스. 네. 계획이 없던 퍼포먼스. 네. 위스키를 살짝 발라줄 거고요. 저희가 우간다에서 수입하고 있는 원당을 드릴 건데 맛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담아 드릴 겁니다. 비주얼 대박이다. 잔을 돌려가시면서 원당을 계속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드시기 전에 먼저 잔 표면에 붙어있는 위스키 향부터 맡으시고 그 다음에 같이 드시면 돼요. 소리 좀 더 크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거 완성하고 제가 먹었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마카세 하면 아마 대부분 밀크 베리에이션 준비할 것 같아가지고 우유 안 쓰고 생크림 안 쓰고 하려다 보니까 머리에 쥐가 날 뻔했거든요. 괜찮으세요? 다행이네요. 저런 걸 담아야 되는데. 커피가 이렇습니다. 되게 재밌고 다채롭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박 샤베트 위에 올라간 건 바질이고요. 바질 향이랑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체 사진 한번 지금 딱 예쁠 때 한번 찍어야 되겠다. 하나 둘 셋. 치얼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커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
커피